유튜브만 보면 월 1,000만 원씩 번다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월세 받는 삶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알아봤던 게 고시원 창업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저는 쇼핑할 때도 리뷰 평점이 가장 낮은 것부터 먼저 찾아보는데요. 그걸 보면 이 제품의 찐 단점을 알 수 있더라고요. 특히 고시원 창업하려면 요즘 최소 2억은 들어가다 보니까 2억이 말이 2억이지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알아봤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창업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왜 고시원 창업을 포기했는지, 지금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시원이랑 쉐어하우스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고시원 창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멘탈이 아주 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진상 고객 상대할 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도 저처럼 진상 고객 상대하는 걸 힘들어 하신다면 고시원 창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집 마련하고 남는 돈으로 쉐어하우스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쉐어하우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시원을 알아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시원은 저소득층이 이용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억세다, 진상이 많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금연이라고 했는데도 방에서 담배를 피우질 않나, 뭐 망해서 슬픈 건지 실연을 당한 건지 새벽마다 울지를 않나,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시끄럽게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방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 있으신 분 들어오면 혹시라도 고독사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사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고시원의 방이 30개면 30명의 사연이 모인 곳이라고 보면 돼요. 고시원 원장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쉐어하우스는 거의 다 20대가 많고 많아야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이고 이제 막 회사 들어간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라서 뭐 엄청난 사연이 있고 진상이 있고 억세고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입주자 중에 제일 정리 못하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왜 네이버에 흔한 여자방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이런 사진들 많이 나오거든요. 방이 딱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쓰레기집에 비하면 뭐 애교죠. 쓰레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옷, 물건들 이런 거를 정리를 못하는 상태인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고시원보다 훨씬 사람 관리하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고시원의 단점은 진상 인간들의 성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 높은 창업 비용입니다. 요즘 고시원 한번 창업하려면 최소 2억은 필요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오래되고 관리 안 된 고시원을 무관리로 인수해서 예쁘게 인테리어하고 운영하는 곳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다 프리미엄화가 되어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권리금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원금 회수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잘못 사면 원금 회수하는 데만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큰 돈 넣고 내 돈 내가 타서 쓰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또 고시원은 인수할 때 모든 방을 다 보고 계약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처 내가 보지 못한 방에서 누수라든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쉐어하우스는 그냥 보증금 1,000에서 2,000짜리 월세집 꼼꼼히 확인해보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한 1,500만 원이면 한 채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집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집기만 사면 되기 때문에 단돈 300만 원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텃세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원장인데 텃세가 무슨 말이냐 의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도 은근 고시원 인수한 원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원장님들은 막 초반에 인수하고 나서 의욕이 넘쳐서 시스템도 바꾸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옛날부터 엄청 오래 사셨던 분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오래 사신 분들은 나이대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뭐 잔소리하면 그래도 말을 듣잖아요. 근데 어른은 말해도 진짜 안 듣습니다. 반면 쉐어하우스는 다른 분이 운영하시던 걸 인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의 텃세를 걱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설거지도 문제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고시원 권리금이 엄청 올랐는데요. 고시원은 매달 들어가는 월세 수익을 전제로 거래가 되는데 내가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내 맘대로 월세를 똑같이 올릴 순 없어요. 이게 그 지역의 다른 고시원과 월세 경쟁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내 맘대로 월세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권리금 받고 파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바뀜 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는 사람이 모든 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반면에 셰어하우스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와 결합하면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를 월세 얻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나 경매 투자로 싸게 산 집을 활용하면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실 리스크는 고시원이든 셰어하우스든 다 있는 것 같아요. 고시원도 이왕이면 방 개수가 많은 걸 하는 게 효율이 좋거든요. 셰어하우스도 이왕이면 큰 집을 얻어서 많은 인원이 사는 게 좋은데요. 어차피 둘 다 매출 상방은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공실 없이 운영해서 최대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고시원은 계약 기간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잠깐 한두 달만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한두 달마다 매달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입주자 모집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냥 고시원 인수한 이후로 내내 이제 공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는 최소 6개월 이상으로만 계약을 걸러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만실을 채우고 나면 6개월 동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월세를 연체할 수도 있잖아요. 고시원은 특히 보증금이 없거나 있어도 1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월세를 한두 달 밀리다가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셰어하우스는 보증금이 있어요. 최소 2달치 정도의 월세는 받아두기 때문에 월세 한두 달 밀리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을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요즘 나오는 고시원 매물들 수익률을 보면 연 27%, 29%인 것들이 많은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셰어하우스도 잘 운영하면 연수익률 30% 전후로 나옵니다.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나 수익률은 비슷한데 일단 창업비용 자체가 너무 차이가 심하죠. 고시원은 최소 2억이 필요한데 셰어하우스는 그거의 10분의 1로도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입니다. 제가 항상 월세나 전세 줄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화재인데요. 이거는 고시원이 훨씬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있는 고시원이 대부분 소방법 개정되기 전부터 있던 고시원들이라서 복도도 엄청 좁고 방도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방도 많아요. 이렇게 방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인구 밀도도 높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셰어하우스도 불이 날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탭을 좀 비싼 걸로 구비를 해놨고요. 화재보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셰어하우스도 장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2인실이나 다인실의 경우에는 룸메이트랑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옆에 룸메이트는 11시쯤 막 들어와서 불 다 켜놓고 씻고 머리 말리고 있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로도 많이 다투더라고요. 그리고 셰어하우스는 공용 공간에서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방치해두는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오고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벽면에 붙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 안 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 사용해놓고 물통 안 비우는 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톡방에서 자주 올라오는 민원이고요. 사실 근데 고시원에 비하면 정말 귀여운 수준이죠. 그래도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규칙을 안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규칙 같은 걸 계속 공지를 하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솔직히 생활규칙이랑 관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두고 계속 공지를 하면서 관리해주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밥 먹고 설거지 잘 해놓자고 카톡에 가끔씩 공지 하나 올리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저한테 셰어하우스랑 고시원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셰어하우스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시원은 창업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 난이도도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 정작 임대 수익률은 셰어하우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고시원은 임대 수익에서 부가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도 고시원이 나올 때도 있지 않나?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고시원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곳에서 한 번에 많은 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싸게 잘 운영하면 권리금 잘 받고 엑시트 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직원이나 총무에게 관리를 맡기기가 쉽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임대형 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겼습니다. 아직 사례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이 임대형 기숙사를 꼭 운영해보고 싶어서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투자금도 적고 시간도 부족한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고시원이나 에어비앤비만큼 까다로운 규제도 없어서 계속 확장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보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